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직업 특강을 맡게 된 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5년도에 격주간 만화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만화계에 입문을 했고요. 그 뒤로 다양한 만화들을 제작하고 지금 현재는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만화를 연구하고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은 총 4개의 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웹툰 작가에 대한 직업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과거의 웹툰이 어떻게 시작했고 현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웹툰 제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웹툰 작가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미리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 전에 대면을 통해서 이러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한 학생들의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성대학교 한디원에서 진행했던 수업 과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과정들은 만들고 싶은 웹툰을 일단 기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기획 안에 있는 틀들을 이미지들을 작업을 하고 완료하는 단계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뭘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안을 작성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웹툰들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이러한 수업 과정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또 저희 대학교 학생 또 언니, 형들, 오빠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래서 뭐 시간이 또 허락된다고 하면 현직에 있는 웹툰 작가분들과 아니면 또 그 작가분들을 에이전시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현장 체험도 같이 겸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수업 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웹툰의 시작과 지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최초의 웹툰 시작은 이런 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과거에 종이 만화에서 만화들을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왔었죠. 다행스럽게 그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종이에서 그리던 만화들이 모니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출발점들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직접적인 만화 작가는 아니었지만 만화에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디자인 감각이 있는 그런 새로운 신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서 조금씩 웹툰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굉장히 단조로웠습니다. 한 컷짜리 한 컷짜리 만화라던가 아니면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 만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 뒤로는 감성적인 스토리를 담은 어느 정도 이야기 분량이 있는 작품들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점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힘입어서 미디어 다음이라는 곳에서 직접 자신의 포털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진짜 웹툰 작가를 영입하게 되고 웹툰의 생태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작가가 바로 강풀 작가가 됩니다. 이전에 봤던 만화들은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진행된 만화였는데 좀 더 긴 스토리를 담아서 웹툰으로 작업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정확히 2003년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의미 있는 것은 작가가 이 모니터 화면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만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의 형식들이 이러한 출발을 기점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화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한 스크롤이라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종이 지면이 아니라 무한 스크롤, 그 캔버스 안에서 굉장히 충분한 분량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풀 작가의 이러한 시도를 출발로 해서 과거에는 도제식이라고 해서 어느 작가 밑에서 들어가서 만화를 공부하고 했던 시기를 넘어서서 다양한 대학에서 직접적인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란 곳에서 만화를 공부하던 그런 신진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서 웹툰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작가인 조석 작가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풍부한 감성과 탄탄한 스토리를 담은 하일권 작가도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발전 틀 안에서 머물렀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의 발전과는 좀 멀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탄력을 받는 계기가 나타난 게 무엇이냐? 바로 종이 만화에서 작품을 연재했던 작가들이 이 웹툰의 스타일들을 이해하고 이 안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풍부한 콘텐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들이 웹툰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한 컷 짧은 에피소드를 갖다가 충분한 서사 구조를 갖춘 그러한 만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독자층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화들은 후에 이런 식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워낙 콘텐츠 자체의 매력도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화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화 되기도 하는 그러한 원소스로서의 매력도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웹툰들은 다양한 드라마화 되는 시도들을 많이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과 함께라는 만화는 영화화되기도 했었죠.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려서 1편, 2편으로 확장이 되면서 영화화되기도 하고 뮤지컬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작품 보게 되면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도 캐릭터들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매칭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도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웹툰도 인기 있었지만 그 웹툰의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그대로 영상화시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통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데뷔 앨범들을 웹툰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명한 제과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제품들을 스토리에 담아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용도로 웹툰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웹툰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지한 그런 발전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온 승리호라는 그러한 작품들도요, 그냥 영화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다른 분야의 컨텐츠로서 같이 함께 활용이 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웹툰 하나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인식이 돼서 다른 식으로 드라마 되기도 했지만 같이 함께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개봉이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웹툰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하나의 컨텐츠가 미디어 믹스 개념으로 활용이 되는 굉장히 좋은 시도들도 웹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웹툰들이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는 높은 컨텐츠라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단어들은 지금 만화, 웹툰들이 게재가 되는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발전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또 많은 작가들이 들어가겠죠. 많게는 200개의 작품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만들고 싶은 만화를 제작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작가로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좋은 플랫폼에서 좋은 작가로서 데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웹툰의 시작과 지금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웹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단한 단계, 6개 단계로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을 그릴지, 어떤 것을 그릴지를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명확해지면 어느 정도 이야기 구성을 짜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승전결이라든지 처음, 중간, 끝, 뭐 1막, 2막, 3막이라든지 이런 식의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듬고 완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고 다듬은 그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구체적인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고요. 스토리가 완성이 되게 되면 바로 콘티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글로써 썼던 그 스토리를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콘티 같은 경우는 글부터 시작하는 콘티, 글 콘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추가하는 이미지 콘티 방식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요. 두 개를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티 방식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캐릭터 디자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시각화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서 작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작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 뭐 여기 있는 후반 작업을 통해서 컬러링을 하고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웹툰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공정상 이렇게 6단계를 놨지만 일단 최초에 출발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툰을 그릴 때는 무조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림을 그리다 많이 포기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초반 단계입니다. 무엇을 그릴지, 이 그리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출발해서 구체적인 틀이 완성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미지화 과정들을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는 작가들도 존재합니다. 콘티부터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캐릭터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스토리로 넘어가는 단계도 거치기도 해요. 어쨌든 초반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과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웹툰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초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듬는 과정, 바로 플롯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굉장히 조작적인 작가의 의도적인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재미있게 독자들에게 표현이 될까? 볼 수가 있을까? 이러한 틀 안에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쓰는 것들이 아니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이러한 구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은 재미의 요소를 끌어내게 되고 이러한 재미의 요소들을 독자들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툰은 이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어갈 캐릭터들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캐릭터 설정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이야기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은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화시키기도 하고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희열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분명히 객관적인 시선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전제에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웹툰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초반에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은 먼저 보여드렸던 6개의 단계, 그 다음에 중요한 2가지의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잘 그릴 수 있는 드로잉은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합니다. 기초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뭐 더 확대되면 해부학 강의도 듣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딱딱한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묘사도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스토리 창작.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공부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대시키게 되면 뭐 신화와 내러티브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펼쳐졌던 이야기를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면서 자신의 작품에 어떤 식으로 좀 더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시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종이에만 그리다 지금은 뭘로 그립니까? 바로 신티크라는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이런 디지털 장비 프로그램, 그죠? 디지털 도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원활하게 작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숙련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온 작품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함께 수업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재미있던 웹툰이 드라마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또 계획도 짤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수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4가지의 틀들을 세분화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이유 자체가 웹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연계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그런 진로 체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만들려던 이야기, 그 다음에 캐릭터들을 효과적으로 플랫폼의 담당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에이전시 측에 제안을 했을 때는 이런 기획서 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3가지 부분이었어요. 초반에 했던 만들어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그런 스토리의 과정과 함께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기획서에 담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획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한 예시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저희 한성대학교 한디원에서 주최적으로 했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게 되면 기획서는 최초에 메인 페이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뭐 썸네일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만화책 첫 표지라든지 이러한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야지 효과적인 그런 이 기획서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작품이 어떠한 형식들로 만들어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개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다시 한번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장르물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총
제작 분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신이 직접 스스로 대비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50화 분량이라고 한다면 총 50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단계별로 어떻게 1화는 뭐라고 2화는 뭘 할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분량을 통해서도 최초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요 및 작품 분량 밑에 보시게 되면 로그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그라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좀 더 긴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매력적으로 전달해주는 짧은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야 되겠죠. 어떠한 캐릭터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포인트를 담아서 한 줄짜리 요약 줄거리를 쓰게 됩니다. 자, 로그라인한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이 기획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 제안을 받는 사람들은 저 말고도 많은 기획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기획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훑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줄거리를 읽고 나서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글로써 이 작품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라인을 잘 쓰면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 이거 재밌겠는데? 이야기 뭔가 웹툰에 게재가 되게 되면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겠는걸? 이러한 감정들의 요소를 담은 게 바로 로그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줄 문장을 계속 요약하면서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줄거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그라인을 통해서 재밌겠는데 느꼈던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서를 받은 입장에서는 좀 더 깊게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됩니다. 줄거리도 길게 뭐 A4 분량 뭐 2페이지, 4페이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페이지인데 A4 반 정도의 분량을 통해서 짧은 호흡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제 캐릭터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미있는 이야기 설정이 제시가 되었다면 좀 더 매력적인 캐릭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필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보시게 되면 최초의 이름이 나오고 나이도 나오고 있고요. 성별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명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수업과정별에서 나타난 캐릭터 제시이기 때문에 진짜 실계획서는 뭐 키가 몇인지 아니면 몸무게가 몇인지 뭐 성별은 뭔지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기도 합니다. 왜?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단계를 띄워놓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캐릭터가 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격은 어떠한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과 함께 더불어서 이 캐릭터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대사도 쓰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가 어떠한 성격인지도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정을 잡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은 디테일하게 묘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계획서에서는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초반에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다양한 각도별 디자인도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캐릭터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연기를 펼칠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왔을 때 뭐 반응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난 이렇게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난 이렇게 힘들면 굉장히 더 깊은 슬픔에 빠져.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든지 그래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캐릭터가 대응하는 그런 표정도 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캐릭터의 느낌들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 4가지 단계는 인간이 갖고 있는 4가지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되게 되면 이 정도 이미지를 또 보여주면 좋겠죠. 진짜 웹툰에서 보여주는 컷 이미지도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작품 속의 분위기를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제작을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리 선언적으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작가 프로필 페이지로 해서 전체적인 기획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서는 한 번에 작업해서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점검을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짜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기획서가
직접적으로 작품화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획서 데이터를 쌓아놨을 때는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다듬고 또 웹툰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웹툰 작가가 되려면. 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경험에 비춰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작가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뭐 다양한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아니면 지나가다 만난 뭐 다양한 뭐 대상들 아니면 소품들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의문을 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화 시킬 수 없을까?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 번에 재밌게 나오는 작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까? 이 이야기가 재밌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재밌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듬어 가야 되겠죠. 이 이야기 안에서는 어떠한 캐릭터들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캐릭터들을 만들었다 하면 이 캐릭터는 다양한 사건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까? 어떠한 그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정리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미지 작업들 들어가고 스토리를 다듬을 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아직 머릿속에 수십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치고 들어와요. 강의를 하면서. 잠깐 짧은 0.1초간에서도 잠깐 그때 만들었던 그 이야기에서 이 설정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이러한 생활들을 조금 더 뭐랄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핸드폰에 기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에 기재를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 노트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언제고 이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대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러한 과정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까 해요. 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때가 그랬죠. 초등학교 때 일요일만 되면 만화책을 50권씩 빌려와서 뭐 과자를 먹거나 귤을 까먹으면서 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만화를 접했을 때 굉장히 뭐랄까 만화를 다 읽어 나간 뒤에 굉장히 큰 희열감을 느꼈어요.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끌어올리고 뭐 때로는 웃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나도 이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초등학교 때 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직업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자. 그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 그 희열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만화, 웹툰을 직업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만화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6개 대학에서 40여 개 대학이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만화학과, 웹툰학과 중에서 커리큘럼을 봐야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된 커리큘럼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은 어떨까? 뭐 지금 보시기에 아까 봤던 지금 환경이 변화됐죠.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잘 구축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웹툰 작가를 희망하셨다고 하면 다른 직업군을 미리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웹툰 작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군을 갖게 된 일종의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뭐냐면 웹툰 작가는 스토리를 짜죠. 이미 스토리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일단 뭐랄까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 웹툰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의 PD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응집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게 만화, 웹툰이라는 분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 특강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시간의 제약은 항상 있죠.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택을 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웹툰 작가 직업 특강 정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